세계 1등 하는 나라하고 붙기 때문에 그 정도 실력이 되니까 붙을 거 아니에요. 제한 요구서를 캐나다에서 했는데 다 평가를 해요. 한 1년 반 이상 평가를 해가지고 최종 두 나라를 뽑았다고, 캐나다에서. 거기에 들어갔으면 지금 기술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독일하고 우리가 30년 전에 독일을 배워왔다고. 근데 20년 만에 우리가 인도네시아 잠수함에서 우리가 한번 이겼다고. 근데 두 번째 붙으니까 세계 이목이 오로지 집중되는 거죠. 디젤 잠수함 이제는 독일이 독주하는 시대가 끝나가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세계 여론이. 우리가 이제 권투를 하면은 뭐 세계 랭킹 1, 2위가 붙으면 다 주목이 되잖아요. 그죠? 그냥 뭐 랭킹 하위들이 싸우면 쳐다봅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독일은 디젤 잠수함 베스트셀러 국가예요. 18개국에 한 180여 척을 팔았으니까 이런 나라하고 우리하고 지금 잠수함 세계 시장에서 붙고 있다고. 2011년도에 인도네시아 세척하는데 우리가 이겼어요. 1승을 했다, 1승을. 근데 이번에 이제 캐나다에 지금 두 번째 이제 경쟁에 들어봤는데, 여러 개 나라가 경쟁했는데 지금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에 이제 최종 경쟁자에 우리하고 이제 이 독일이 경쟁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1등 하는 나라하고 붙기 때문에 그 정도 실력이 되니까 붙을 거 아니에요. 제한 요구서를 캐나다에서 했는데 다 평가를 해요. 한 1년 반 이상 평가를 해가지고 최종 두 나라를 뽑았다고, 캐나다에서. 거기에 들어갔으면 지금 기술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독일하고 우리가 30년 전에 가서 독일을 배워왔다고. 근데 20년 만에 우리가 인도네시아 잠수함에서 우리가 한번 이겼다고. 근데 두 번째 붙으니까 세계 이목이 오로지 집중되는 거죠. 디젤 잠수함 이제는 독일이 독주하는 시대가 끝나가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세계 여론이. 그만큼 우리의 잠수함 건조 기술, 설계 건조 기술이 이제 올라간 거죠. 그리고 잠수함은 특히 성능 면에서 우리가 독일에서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음 순위, 그냥 얼마나 잠수함 조용해야 돼, 물속에 들어가면. 그냥 오래 있어야 돼, 오래 안 들키고. 그다음에 그런 거, 그다음에 공격 능력 얼마만큼 파괴적이냐, 한 번에 공격하는, 뭐 지상까지 공격할 수 있냐. 독일에서 만든 건 여태까지 지상 공격하는 거 없었어요. 우리는 지상 공격 무기까지 다 이제 싣고 있기 때문에. 크기도 독일 같은 경우는 2,000톤 이하만 팔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3,000톤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적함이고, 독일은 또 지금 노르웨이하고 커먼 디자인 해가지고 이제 이 공동 설계를 하고 있고, 아직 페이퍼 서브마린이라고 실제 잠수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잠수함은 지금 보여주러 캐나다까지 가고 있다고. 제가 어디 가서 했는데 신행사 대천명 작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종적으로 보여주겠다, 이게 캐나다에. 우리는 이런 잠수함을 실제 운영하고 있고 태평양 건너 여기까지 왔어. 마지막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 성능, 납기 면에서 독일을 앞선다. 특히 납기 면에서는 우리가 출중해요. 독일은 납기를 어긴 적도 있어. 2000년도에 그리스에 잠수함 4척 수출하면서 한 6년 동안 납기를 어겼다고. 잘못돼가지고.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 성능, 납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에서 원하는 거는 60조 대규모이기 때문인데 거의 뭐 산업 경제적인 거를 붙였어요. 잠수함 성능 20%밖에 안 했다고. 이런 것이 막 세계 이목이 주목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잠수함 건조 실력이 출중하구나, 이렇게 이제 회자가 되는 거죠. 지금 캐나다에 가고 있는 잠수함은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이에요. 이거하고 캐나다에 이제 제한하는 잠수함, 그거는 배치 2거든. 도산 안창호급 3척이 나오는 그 배치 1이라고 하고, 배치 2를 팔겠다. 그게 장영실화급인데, 여기에는 디젤 잠수함,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은 1900년도부터 미국 해군이 폴란드급을 정식 군함으로 이제 등록하면서 전투함으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120년 동안 납축전지를 사용했다, 납축전지. 그래가지고 물속에서는 축전지로 간단 말이지. 그게 하루에 2-3번씩 올라 충전해야 돼요. 그리고 속력도 뭐 1시간 풀로 쓰면은 배터리가 다 방전돼가지고 깡통이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잠수함 120여 년 동안 사용했는데, 그걸 120년 만에 리튬 이온 전지를 바꾼 나라가 있어요. 그게 일본이에요, 일본. 리튬 이온 전지, 납축전지를 리튬 이온 전지를 바꾸면은 이거는 하루에 2-3번 올라오는 걸 한두 번 올라오면 되고, 그다음에 최대 속력
으로 갈 때 납축 전지는 1 시간이면 배터리 아웃 깡통이 되는데 이건 2-3 시간 느릴 수 있어요. 이런 장점 때문에 훨씬 인제 업그레이드된 거죠. 그러나 핵 잠수함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막 무제한 작전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가장 큰 변화가 그거죠. 장용실함은 그 캐나다에 인제 오퍼하는 잠수함인데 그거는 일단 축전지가 달라졌다. 성능이 좋아졌다. 하루에 1-2번 올라와야 되고 그다음에 최대 속력으로 2-3 시간 갈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수직 발사관, 잠대함 유도탄, 잠대지 유도탄, 잠대지 이 유도탄을 도산 안창호 가면 6 발을 실는데 거기 10 발까지 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인제 캐나다에서 어떻게 요구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요구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배가 인제 사 3,600 톤 정도 된다고? 그럼 배가 커지면은 소음 이런 줄이는 장치를 많이 달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소음도 줄고 탐지 성능도 소나가 커지니까 탐지 센서가 커지니까 멀리 잡을 수 있죠. 멀리 잡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일단 축전지 추진 성능이 좋아지고 탐지 성능 그다음에 공격 능력이 월등해진다. 그래서 장영실함은 도산 안창호보다는 훨씬 좋은 잠수함인데 지금 장영실함 저 도산 안창호만 보여주는 캐나다에 가서 이보다 훨씬 좋아. 근데 이미 캐나다에서 다 왔다 갔어요. 잠수함 승조원들. 그래서 뭐 이번에 도산 안창호함도 저 하와이에서 캐나다 승조원 태우고 2명 태우고 간다고. 예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성능이 좋아지는 잠수함을 너희는 사용할 것이다 인제 알려주는 거죠.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독일하고 비교 가장 큰 장점은 실적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프로븐 무기를 살려면 성능이 입증돼야 돼요. 우리는 지금 그 제작해 가지고 도산 안창호함 운영되고 있잖아요. 3,000 톤짜리가. 그럼 작전하고 있다고.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독일은 지금 페이퍼섬만 종이 잠수함이에요. 아직 성능이 안 나왔어. 그래서 인제 잠수함은 실질적으로 보고 이 잠수함이 필요해 하고 찍어서 사야 되는 모든 무기가 그래요. 근데 지금 그런 면에서는 캐나다는 불안하죠. 그다음에 인제 독일은 여러 군데 여러 나라에 지금 잠수함 판매해 왔기 때문에 생산 라인도 굉장히 풀가동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납기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굴지의 선수 2 개를 가지고 있잖아. 현대하고 하나오션. 그렇기 때문에 납기도 맞출 수 있고 그다음에 프로분 성능을 보여줄 수 있고 이런 거는 뭐 엄청나게 장점이죠. 그리고 가격도 독일보다는 우리가 인건비도 싸고 그러기 때문에 가격도 물론 쌀 것이고 그다음에 이 컨먼지 노래하고 합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국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합작하고 설계하고 건조한다는 거. 우리는 한 나라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가격, 성능, 납기 그다음에 인제 거기다가 저 캐나다에서 산업 경제적인 많이 요구했는데 그거는 후차적인 문제고 잠수함 성능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월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이제 중동 그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사우디아라비아는 잠수함 우리한테 살려고 했었어요. 협상 중이었어요. 지금은 인제 전쟁 때문에 잠시 멈추고 있는데 왜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양쪽이 다 바다예요. 그다음에 걸프만하고 홍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우디는 해군력을 키우려고 해요. 그중에 잠수함이 가성비가 뛰어나다 해 가지고 우리를 살려고 3 톤짜리 살려고 협상하고 있었고 이란 같은 경우는 주로 해안선에 인제 소형 모기함들하고는 그냥 뭐 고속정 이런 걸로 하고 잠수함도 뭐 100 톤짜리 그다음에 600 톤짜리 뭐 3,000 톤짜리 인제 3 척밖에 없는데 이런 거 다 구닥다리 돼 버렸다고 오래됐고. 그러기 때문에 이란도 이번에 인제 미국에 대항해서 최후로 이제 잠수함이 나서겠다 했는데 수상함정 뭐 격파했다니까 격침시켰다니까 모르겠고 사실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번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인제 전투가 벌어지기 때문에 해군력이 중요하다는 걸 다 느껴요. 그래서 이번 전쟁이 끝나면은 이 사우디 뭐 그 인접 국가들 이런 데서 UAE 이런 데서도 '해군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잠수함을 많이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잠수함에 대해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K9 전투, K2 전차, FA-50 공격기 엄청 팔렸잖아요. 유럽 시장을 막 그 장악하다시피 K9 전투포 같은 경우는 뭐 50% 이상이니까 시장 점유율 50-60% 되니까 그래서 EU에서 막 지금 대동단결하고 있잖아요, 나토하고. "얘 왜 한국의 시장을 다 내주느냐." 아무튼 거기서 지상무기, 공중무기가 히트를 쳤어요. 그다음에 막 KF-21도 지금 막 사 가려고 줄을 섰고. 그런데 인제 중국이
그 대만을 점령하겠다니까 인접 국가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데 막 해군력 강화한다고. 그럴 때 우리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이런 상황에 또 미국이란 전쟁이 터져 가지고 해군력의 중요성이 여겨지니까 지금 많은 그 국가에서 우리 함정 잠수함을 살리려고 줄을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인제 잠수함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 독일을 우리가 제끼고 이긴다. 그렇게 되면은 잠수함 시장 세계 1 등짜리를 꺾기 때문에 3판 이상이잖아요. 우리가 2번 이기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제 잠수함 시장을 우리가 확장하는 데 굉장히 절호 찬스죠. 절호 찬스고 특히 남미, 페루 이런 데서도 지금 한국 잠수함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정말 전력을 다해서 국가 총력전을 벌여서 '이건 꼭 이겨야 된다.' 이런 여론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BTS 보내자. 지금 뭐 잠수함 섞는 건 최고라고 소문 났는데 캐나다에서 계속 산업 경제적인 거 가지고 뭐 이 지렛대를 활용해 가지고 독일하고 우리를 억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BTS 보내자." 대통령도 우리 도산 안청함 캐나다 도착할 때 도착해 가서 교민 행사도 하고 그래서 붐을 일으키자. 2021 년도에 레드백 장갑차 호주에 팔 때도 독일하고 또 경쟁했어요.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겼거든. 그때도 정치인들은 독일 거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군에서 "아 이건 성능도 좋고 가성비가 뛰어나고 그다음에 기술 이전 조건도 좋고 한국 거가 최고다." 그래 가지고 군에서 막 떠들어 가지고 마지막에 바뀌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 캐나다에서도 군에서는 다 좋다고 해. "이런 잠수함 정말 디젤 잠수함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해도 정치인들은 계속 자기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나토하고 EU에서 압력 들어오니까 그쪽으로 기울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국가 총력전을 하고 있고 대통령도 관심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론을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런 역할을 많이 이것도 방송도 아마 번역해서 나갈 가능성도 있어요. 인제 보세요. 그래 가지고 일단 5월 말에 인제 도착하거든. 거기 인제 잠수함 도착하면은 그때 인제 마지막으로 막 최선을 다해 가지고 홍보전을 하고 캐나다 국민 여론을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따야 60조 이 대형 프로젝트를 따면은 잠수함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데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일단은 인제 이번 수주에서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인제 기술 이전이 가장 관심이 많아요. 세계 잠수함을 사는 나라들. 이런 데는 기술을 한 번에 주면 안 돼. 야금야금 주면서 우리가 MRO 시장을 개척해 주고 그다음에 AS를 잘해야 돼, AS. 그래서 한국어는 정말 잠수함만 파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팔더라. 기술은 듬뿍 주지 말고 우리가 계속 가르쳐 주면서 "우리 없으면 안 되게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이런 시스템을 그 시스템 파는 나라다." 이렇게 소문이 나야 돼. 그래서 MR로 후 AS 쉬운 말로 AS도 잘해 주고 확실하고 가격도 싸고 그렇게 하면서 친한국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미국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포린 밀리터리 이 세일스 FMS로 계속 무기를 팔잖아요. 정부 대 정부로 계약해 가지고 그다음에 계속 그 관리해 주잖아, 우방국에 대해서. 그런 것 같이 우리도 인제 한국형 FMS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인제 캐나다 팔고 뭐 사우디 팔고 이렇게 하면 거기를 계속 관리해 주면서 튼튼하게 해군력이 커갈 수 있도록 특히 페루 같은 데는 지금 HD 현대중공업하고 막 수상함, 잠수함까지 다 해서 "해군력을 좀 건설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대요. 예 그런 거를 인제 패키지로 파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면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또 석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